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파식 파일, 지금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트리플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GLT2하고 DP4 인히비터 컨비네이션은요, 기전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기전을 합친다면 가장 좀 이상적인 기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SGLT2는 우리가 신장에서 우리가 당을 재흡수하는 약이 있지만 실제로 그 외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서 글루코스를 흡수를 억제해서 혈당 낮추지만 우리가 글루코스를 바깥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볼륨을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신장에 프리로드, 애플로드를 좀 조절을 보여서 심부전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우리가 SGLT2를 쓸 때는 글루코스가 소실되기 때문에 거의 반사적으로 글루카곤이 올라가게 돼서요. 우리가 리브에서 리브에서 엔도지니스한 글루코스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DP4 인히비터를 쓰게 되면 글루카곤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단점이 유일한 단점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DP4 인히비터는 우리가 인크레틴 호르몬을 작용해서 공복 혈당, 식후혈당 다 커버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되면 당뇨병 기전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골고루 커버해주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 SGLT2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작용 기전과 DP4 인히비터 작용 기전이 서로 보완을 시키고 단점은 글루카곤 입장에서는 서로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서 임상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더 좋아지고요. 공복 혈당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공고한 사람 같은 경우 체중도 빼주면서 그리고 혈압도 좋아져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표시하지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가 SGLT와 DP4를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SGLT 단점인 감염이죠. 우리가 제네틱 유라의 감염에 대한 비율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조합은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걸 아산병원의 우산대학의 정상인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SGLT2와 DP4 인히비터는 진짜 과연 임상적으로 효과가 좋은가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DP4 단독하고 SGLT2가 합을 했을 때 훨씬 더 당화혈색소가 많이 잘 떨어지고요. SGLT2 단독보다도 두 가지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애돈에서 두 가지가 복합이 되면 추가 강화 효과가 충분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0.2, 0.3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잘 떨어진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공복 혈당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DP4에서 SGLT에 애동하게 되면 무려 28 정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SGLT2에서 추가적으로 7 정도의 평균이기 때문에 공복 혈당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SGLT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SGLT2와 같이 애동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특히 비만에 노출된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조합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3제요법이죠. 메폴민하고 같이 해서 메폴민하고 했을 때 SGLT2 그리고 DP4 인히비터 같이 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다 빨간색 화살표가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인자들을 다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계를 조합했을 때는 좀 더 커버리지가 넓어지면서 우리가 인슐린 시크리션도 좋아지게 되고 감각도 좋아지게 되고 체중도 좀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리고 볼륨도 또 조절해서 신부전에도 도움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커버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3제요법은 좀 더 많은 패스제네시스를 건드리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자 케이스인데요. 키가 167이고 몸무게가 77kg, BMI가 27.6. 우리가 비만의 기준은 동양 23부터는 과체중에서 25가는 비만을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7.6 비만이고요. 그리고 혈압은 조절 잘 되고 있었지만 공복은 160% 높고 10분은 198, 10분은 200까지 높은 상태고 당화혈색소는 8.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병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분은 저희 병원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대학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한 군데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PCI 시술을 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프라그램 리스트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혈당이 조절 안 된다 사실, 비만하다는 거.
그리고 스텐트를 삽입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텐트를 삽입하니까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티 혈전제도 2가지 약제를 쓰고 있었고, 그 혈압약, 고지혈증약, 그 심장약 여러 가지 쓰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약제를 드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많은 약제에다가 또 가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분은 메프로민 850 스타그리팅을 50ml BID를 2번을 쓰시고 있었는데 복합제로. 근데 뭐 다행히 요즘 이제 3제 복합제가 또 등장하게 돼서요. 실제로 850, 500, 바플 50이 된 아파시타 NSR 성황형 제제를 성황형을 하게 되면 그거를 큐리온법으로 복용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큐리온법에서 이 알수에 증량 없이, 알수에 추가 없이도 그 바파글루틴을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타글루틴에서 우리가 합체해서 우리가 그 바파글루틴이 추가가 되면서요, 혈당 공복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추정해 보시면 혈당이 좋아져서 메프로민을 이제 1000까지 올렸었고요. 3개월 뒤에 추적 검사 감소했을 때 당화혈색은 6.8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좀 더 좋아졌고요. 몸무게는 한 4.5kg 정도 감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EGFR은 약간 감소하 보였지만 비교적 좋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한테 SGLT2를 추가적으로 애동을 하게 되면 이분은 ASCVD가 존재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체중을 좀 더 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체중은 한 4-5kg 정도 감량이 돼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더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직 나이가 50대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왕성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복용법도 QD로 바꾸면서 갑자기 알수를 늘리지 않고 수능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환자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파시타임은 우리가 3제 복합제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용량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미리수도 메프로민이 500ml, 750ml, 1000ml 다 있고, 그리고 이게 SR 제제이기 때문에 나눠서 드셔도 되겠지만 큐비용법도 가능합니다. 큐티를 동시에 줘도 되기 때문에 목욕 순환도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의 특징이 SR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좋아서 저도 사용해 보면 목 상품에서 걸리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R 제제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좀 작아서 수능도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당뇨병 헬스지네시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지금 12가지까지 알려져 있어서 그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복합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early convention treatment는 지금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기병합병 효과가 좋은 걸로 발표되어 있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스도 강력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노 트리트먼트에서 실패하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컨비네이션 다른 기존 약제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특히 약제가 복용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약제도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 약제도 먹어야 되는데요. 특히 약할 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픽스도즈 컨비네이션 약으로 연결을 해서 알스를 줄이는데, 알수를 줄이면 수능도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컨비네이션 픽스도즈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3가지 기전을 동시에 커버하기 때문에 약제가 많은 기전을 커버해서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제 수능도나 그리고 코스트 베네핏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당뇨병 약제에서 좋은 또 치료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 감사합니다. 당뇨병 치료에서 복합제 치료의 장점 그리고 여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후에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지 통해서 또는 QR코드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합제가 여러 면에서 좋은 거로 보이는데요. 초치로부터 3제요법을 쓰는 것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환자분에 있어서 3제요법을 선생님께서는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3제요법은요, 지금 현실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보험 기준은 2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3제요법을 하시게 되고 사카미 유발하기 때문에 2제요법을 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당화혈색소 보호 조절하고 3개월 넘어갈 수 있고요. 실제 3제 병합요법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3제 병합요법이 몇 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3제요법의 조치를 아까 제가 그 가이드라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강화 세수가 9.0이 넘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10.0, 강화에서 높은 경우는 삼재 병행요법을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은 지금 안 되지만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빨리 이제 우리가 강을 정상화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혈당 위험성이 있는데요. 보통 삼재 병합할 때는 수유를 빼고 보통 삼재 병합을 하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재 병합요법을 할 때는 수유를 제외한 삼재 병합을 쓸 때는 지금 현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보험은 아직까지 적용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 3제로 넘어가야 될지 판단할 때 있어서 그 치료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처방을 지속해보고 원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제요법에서 삼제요법에서 사실은 우리가 당뇨병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약제를 늘리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제를 빨리 오게 되면 약제 의존성이 강해져서 나중에 쓸약이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약제를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먹고 있나 이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약 말고도 교정할 수 있는 게 교정이 남아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요법 쓰는데 계속 술을 드시고 있다. 그러니까 술부터 먼저 끊어보셔야 되고 좀 이제 뭐 비만이 있다면 체중도 한번 줄여보시라고 이야기해서 교정이 가능한 걸 먼저 해보시고 그런 교정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라도 지금 방할수 못 도달하면 그때는 지체 없이 아까 여기서 굉장히 빠른 게 좋다고 얘기했죠. 지체 없이 3주요법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요법에서 교정이 가능한 인자가 남아있다면 교정을 먼저 해보시고 교정이 가능한 인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3주요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제요법이나 이제요법을 사용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노인층 환자들 경우에 그 SGLT2 인히비터로 인해서 불편한 그 부작용, 그게 저는 경험해 보니까 환자들이 힘이 없어지고 체중이 빠지니까 좀 너무 위크니스가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 노인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매니지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사실 SGLT2에 대해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원래 처음으로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SGLT2가 좋은 약은 맞지만 양날에 그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요. 실제 어떤 연구에서 보면 근육도 같이 많이 솟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원래 운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쓰게 되면 근육 손실이 많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크니스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심한 경우는 그들이 낙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 SGLT2 사용을 조금 꺼려하시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SGLT 문제는 감염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매우 가용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원칙은 끈적의 원칙이고요. 그런데 SGLT를 꼭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용량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대량도 두 가지 용량이 있고 지금 다파도 지금 재료이 나오면서 5mm, 10mm 두 가지 나왔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또 감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에서 지금 소개해드린 3제 병합요법을 시행하는 75세 노인 환자가 있다면 내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절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3제 병합요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는 아마 아까 SGLT2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SGLT2의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는 실제로 굉장히 확률은 떨어집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는 SGLT2가 보통 대부분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인슐린을 맞고 있을 때 인슐린이 갑자기 중단되든가 아니면 심각한 감염이 갑자기 생겨서 뭐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아니면 심한 탈수가 있거나 이런 게 문제되는데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SGLT2 인히비터를 쓰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연세가 많으시면 충분한 하이드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이 디하이드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유글라이세믹 디케이가 지금 SGLT2 문제 때문에 그 질문이시라면 75세 같은 경우는 충분한 하이드레이션 한 상태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SGLT2가 나이가 드신 분 좀 문제가 된다면 좀 중단하면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당뇨병 약제가 최근 계속 개발되게 됨에 따라서 보험 가이드라인도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회에서는 혹시 그 메프로민 초치료에 대한 의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소개해 주시고. 지금 선생님께서 뭐 신문시장에서 한번 뉴스에도 나왔을 건데요. 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지금 올해 5월달에 그 가이드라인 새로 발표했죠. 새로 발표할 때 제일 큰 변경이 메폴민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 항목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기준은 항상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기준은 이제 메폴민을 삭제를 했고요. 실제로는 환자의 개개인의 치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반드시 메폴민을 써야 되는 그 항목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제가 되었고, 그렇지만 보험이 지금 아직까지 메폴민을 쓰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메폴민을 먼저 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추후에 이제 나중에 변경이 되면 가이드라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변경이 되시는 추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나중에 이제 변경이 일어나면 학회에서 공지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당뇨병 통계 자료를 제가 본 게 있는데요. 강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요법을 사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도 그 치료 실패율이 한 35% 정도, 꽤 많은 인원이 잘 조절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았는데요. 오늘 이 소개하는 약제 3 콤비네이션 테라피의 치료 제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크기 면에서 그리고 환자 복용 수능도 면에서 또 가격 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준 약제 진료실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임태성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